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4일 서울시 산하 18개 투자 출연기관 직원들이 입찰 혹은 채용 비리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액수와 상관없이 중징계하고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과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요, 공무원들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징계하고 금품 향응 액수가 100만 원을 넘으면 파면 해임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만들어 지난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박원순법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나 혹은 재단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박원순법이지 박원순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조례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러자 서울시 교육청도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 등이 10만 원 넘는 천지를 받으면 파면 혹은 해임하고 100만 원을 넘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측정하는 국가청렴도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세계 46위였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세계 9위고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인데 청렴도 지수는 세계 46위였던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있죠. 올 초에 청렴도 지수가 한 단위, 즉 1.0, 10점 만점에 1.0 정도가 오르면 1인당 GDP가 2.64%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무원이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그 금품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혹은 대가성이 없다고 해도 행사처벌하는 법,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뭔가 차이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교육청, 야당 혹은 진보개혁 진영의 후보들이 당선된 곳들입니다. 국회, 박근혜 정권을 철저하게 옹이하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국회입니다. 왜 훌륭한 정당 혹은 최악의 정당이 아닌 차악의 정당이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바로 이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에서요, 박원순법은 굴러가는데 김영란법은 어디서 썩고 있느냐 라면서 이와 유사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의 사설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김영란법이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을 정치권이라고 몰아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정치권의 잘못입니까? 새누리당이 다수당입니다.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부패지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국가청렴도 지수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비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자원비리, 왜 방산비리, 왜 4대강 비리가 나왔겠습니까? 이명박근혜 불통 그리고 불투명의 상징, 정권을 바꿔야 살림살이도 피는 겁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어제 2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최종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정당 해산심판 청구,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우리 헌정사의 첫 사건입니다.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결정이 무엇이든 간에 미칠 영향이 클 겁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해산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 있다는 사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를 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그 신문 안 봅니다. 미디어 다음 가면요. 사설 칼럼란에 가면은 쫙 제목만 나옵니다. 제목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통합진보당에 대한 엄해. 민노당 부대변인을 했던 황선 씨의 팟캐스트 방송 혹은 토크 콘서트를 그야말로 자기 입맛대로 손질을 해서 통합진보당이 마치 빨갱이 정당인 것처럼 매도하는 그걸 보고 해산심판 사건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심을 내릴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보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애초 제기되지 말아야 됐을 사건입니다. 1960년 우리 헌법에 들어온 정당 해산 제도는요. 정당을 해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취지는 오히려 정당을 해산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1958년
당시 자유당 정부가 진보당을 등록 취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쉽게 정당 등록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 분야의 유엔이라고 하는 이른바 베니스 위원회도 위원정당 해산 제도는 민주주의의 적을 분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수 정파의 권력으로부터 소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 제도가 자칫 정치적인 다수 세력이 소수자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면 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주의가 되레 침해된다는 그런 인식에서 베니스 위원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 해산 제도는 집행되지 않은 것이 최선입니다. 정말로 정당을 해산하려면은 그 정당이 헌정의 전복을 위해서 폭력 사용을 실제로 추구하는지 그 폭력성이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불러오는 것인지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론을 제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에 적용될 때는 개판 5분 전으로 갑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민주주의 침해 훼손 더 우려되는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그 사설에서 과연 통합진보당이 헌정 전복을 위해서 폭력 사용을 실질적으로 추구하는지 그 폭력이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불러오는 것인지 이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대로 통합진보당이 헌정에 대한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험으로 입증됐는지는 의문이다. 법무부 주장을 봐도 통진당 일부 구성원들의 행태와 발언은 실제 폭력과 전복의 위험이라기보다 한심하다는 조롱거리에 가까워 보인다. 통진당 핵심 세력이라던 아로도 법원에서 실체를 인정받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 용어라는 정부 주장 역시 이런 용어가 오래전부터 두루 사용됐다는 점에서 억지에 가깝다. 그렇게 종북을 문제 삼으려 한다면 정당 해산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터이다. 정치적 주장의 표현에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 용어라는 법무부의 주장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북한이 쓰는 용어를 쓰면은 무조건 종북입니까? 정당에 대한 선택은 제일 최선은 선거라는 그런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국민들이 선택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해산에 준하는 처벌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지하는데 국가가 대신 그 정당을 해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불신하고 배제하는 것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다원성과 관용의 민주주의 대신 국가가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겠다며 함부로 여기를 막고 저기를 누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 헌법재판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서 생긴 기구입니까?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화 그 결과 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반영됐던 기구입니다. 민주화라는 그 모태에서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 내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그야말로 극우 깡패 같은 신문들의 협박에 굴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은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김군님. 아이디가 아주 재밌네요. 저하고 감사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 일동의 무엇일꼬님. 저하고 감사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 일동의 박현숙 조합원님. 조합원과의 출처응답 감사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역시 김동준 조합원님. 조합원과의 감사드리고요. 마루왕자님도 조합원에 가입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석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저도 해봤고요. 단식 어렵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도 해보시고 성공하셔서 몸과 마음 건강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오해석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7-C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석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행권 조합원의 탐나 오렌지를 소개합니다. 하우스 감귤 농사 경력 10년 차에 노총각 농사꾼이 정성껏 재배한 감귤을 직접 판매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여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블러초로 판매되는 감귤입니다. 향이 좋고 과즙이 풍부한 신품종 감귤 레드향, 황금향도 있고요. 홈페이지는 탐나오렌지.com, 네이버 다음에서 탐나오렌지를 검색하세요. 모바일에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010-2827-3917, 010-2817-3917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광고 끝났고요.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하겠다면서 정규직의 해고를 좀 더 쉽게 하겠다라고 나서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줄여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전혀 일리가 없는 바는 아닙니다. 대단히 과장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정규직의 과보호를 깨지 않고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느냐라는 조선일보의 이야기도 1200% 틀린 얘기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장치 잘 돼 있습니다. 물론 100% 잘 되는 건 아닌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두환 때, 박정희 때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지켜지지 않을 것이니까. 최소한 법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해외에 노동탄압, 노동자 탄압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 법 봐라. 잘 만들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동관계법들이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다 보니까 도저히 정규직을 더 뽑을 수가 없으니까 비정규직을 내린다라는 대기업의 논리도 나올 수 있었고요.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나온 것처럼 정규직의 과보호를 깨지 않고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느냐라고 투정을 하는 지경이 왔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계, 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간 의사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해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권,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기득권의 체계들,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리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지 마음대로 잘라서 노동비용의 감소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까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횡행하고 그 기업을 뒷받침하기에 혈안이 된 정권 아닙니까? 이런 정권 하에서 그런 비정규직, 정규직 과보를 깨지 않고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느냐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한다면 어느 누가 그게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고슴치지.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비정규직 종합대책,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한다. 결국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정규직을 쉽게 해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코롱이 그랬어요. 400 몇십 명을 해고하고 나서 그 자리에 그 사람들 바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대신 급여가 절반 이하로 확 떨어집니다. 결국은 기업 혁신이나 여러 가지 경영 혁신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할 생각은 안 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그걸로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발상이 결국은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그런 발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파문의 일자 기재부는 사실과 다르다. 관계부처 협의한 바 없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명 자료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에서와 정규직 보호 합리의 균형을 거듭 강조한 것이나 기재부의 그간 행보로 볼 때 와전됐다는 그 와전 해퍼닝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정규직 과보가 심한 상태에서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났는데 어떤 기업이 정규직을 뽑으러 하겠느냐 라면서 고용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규직은 보호가 잘 돼 있는데 그런 정규직을 정년 60세까지 보장하게 되면 어느 기업이 사람 뽑으러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발상을 해왔던 겁니다. 다른 쪽으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정말로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아서 그 비용을 줄여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어떻게 하면 노동자 임금을 착취해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킬까 골몰해 왔다는 게 바로 이번의 해프닝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의 사설 정규직을 줄여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대책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올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607만여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2.4%에 달한다. 임금은 정규직 대비 56%,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도 30-40%에 그친다. 더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으로 몇 년을 일해도 정규직이 되는 경우는 1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해 열악한 일자리에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방편으로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방향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 정부의 정책 실패와 손쉬운 인건비 절감에만 매달려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늘려온 기업의 책임까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세계 최하위권인 고용 안정성은 외면한 채 낮은 고용 유연성 순위만 들먹이거나 선진국의 탄탄한 사회 안전망은 쏙 빼놓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끌어댄 논리도 문제다. 노동시장 유연성, 쉽게 얘기해서 쉽게 해고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쉽게 해고하는 선진국들을 보면요. 대신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습니다. 해고당해서 다음 직장을 얻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 없게 해줘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처럼 한 군데서 취업이 안 되면은 자기들끼리 무슨 블랙리스트를 교환하면서 다른 데서 동종업계에서 다시는 뽑지 않고 이런 만행들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 분위기를 보십시오. 최근에 대법원은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항소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지금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은 기업에 유리하고 그리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일대에서 쫓겨난 정규직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 겨는 식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비정규직 해소도 고용률 70% 달성도 요원해질 뿐입니다. 아니 참 그 발상 보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전 노동자가 다 정규직이고 그래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보호가 과도하니까 야 좀 살게 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607만 명입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해고 여건을 더 완화시키자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대통령이 바뀌면은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하긴 하더라마는 이런 식으로까지 발상이 철저하게 가진 자들을 위하는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아연할 따름입니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복지와 교육 그리고 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사회적 의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들입니다. 어느 한편의 이익이나 한 요인만을 내세워서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을 더 키울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재부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치열한 논쟁에 기반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정부는 애더블론을 동원한 여론몰이에 골몰할 게 아니라 유명무실한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부터 마련해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정권은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들끼리 그냥 마음대로 해서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그 책임 절대 안 집니다. 선진국의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에는 치열한 논쟁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법을 찾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주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는 대신에 거기에서 정리해고된 그런 노동자를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했던 겁니다.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만을 놓고 그 중간 과정은 일체 생략한 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이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 1%의 부자들 그리고 대기업도 주로 재벌 대기업들만 위한 정권이라는 사실 정말 여러 차례 증명해 왔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런 정권을 퇴출시켜야 통합진보당 같은 정당은요, 이 사람 하나한 정당이에요. 그러나 새누리당 같은 정당이야말로 정말 퇴출시켜야, 국민들의 표의 심판으로 퇴출시켜야만이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라디오를 무상 청취하였습니다. 매달 1구자 정자를 약속드리며 금요일부터 매월 11,000원 월조합비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무상 청취한다고 해서 죄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조합비를 내고 하는 것들도 전혀 강요는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좋은 내용과 비판이 너무 강한 어조나 용어 사용으로 인해서 더 많은 대중에게 전파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어투나 언어수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긴 걸 바꾸기는 어렵고요. 이제 내년 1월에는 라디오 전면적인 캠페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끌어왔던 라디오 비평도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경향신문에서 그런 적도 한번 있긴 있었는데요. 사실 사람들 잘 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 비평을 통해서 소개를 해줌으로써 많이 전파하는 데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작권 문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라디오 비평은 아마 올해 말까지만 방송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좀 봐주세요. 다큐멘터리 영화 누구에게나 찬란한 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6년 전 경남 지역 보육원에 있는 고아 소년들이 만들어서 유소년 축구팀을 만든다. 그래서 축구로 희망을 일군다는 뜻에서 그 이름을 희망FC라고 붙인다. 그러나 이 팀은 곧 해체되고 만다. 돈이 없기 때문이죠. 예. 자,
어차피 꺾일 헛된 꿈을 꾸면 안 된다는 보육원들의 반대 때문에 보육원에 시작됐던 희망FC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 유소년 축구팀 해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아침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표창원 교수, 전 교수죠.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향신문 칼럼에 이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다큐멘터리 영화 누구에게나 찬란한이라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들로 구성된 새로운 게 이제 보육원에서 없어지고 나서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들로 구성된 새로운 희망FC가 생겨서 이 가난한 출신의 아이들이 박지성이나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일념하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그리고 시합에 출전도 합니다. 실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문 닫아요. 왜 문 닫습니까? 희망FC의 그 보육원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들로 구성된 희망FC 열심히 구슬땀을 흘러서 중학교 축구팀들의 스카우트 대상까지 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재정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지원 없이 더 이상 팀을 운영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죠. 결국은 지역 리그 우승팀들만 출전할 수 있는 전국 왕중왕전 진출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면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다면 혹시라도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희망으로 왕중왕전에 출전을 하지만은 결국 2위로 마감됩니다. 그래서 희망FC는 해체되고 만다는 이런 스토리. 다큐멘터리 영화 누구에게나 찬란한 인 영화입니다. 사실 표창원 교수가 이 스토리를 소개한 것은 이유가 딴 데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배출될 출구가 없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사회에 성층부에 있는 인간들도 너희들 무사할 것 같았냐. 이런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표창원 교수의 칼럼 중 일부입니다. 지금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누구에게나 찬란하니 전하는 내용이다.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음악과 미술, 춤과 노래, 연기 등 대중예술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꿈과 희망의 길은 막히고 끊긴 지 오래다. 각종 학원과 클럽에서 비싼 비용을 주고 교습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인정받을 기회조차 부여받을 수 없다. 그 기회들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그 길을 갈 생각도 없는 있는 집 아이들의 취미나 스펙을 위한 도구로 점유당하고 있다. 소수의 부자가 사회적 부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다수의 노동자가 그 나머지를 분배받는 불평등한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는 기회의 균등과 복지 두 가지일 것이다. 부모의 재산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노력과 재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함,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복지, 이 두 가지 자본주의의 미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수 노동계층의 분노와 불만이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군대와 경찰 등 제도의 폭력과 언론과 방송을 통한 상징과 여론 조작에 의존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과 혼란으로 점철되는 근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수의 부자가 사회적 부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그 나머지를 다수의 노동자가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는 기회가 균등하고 그리고 과정이 공정하고 그리고 떨려난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주는 복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불평등한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기회의 균등도 없고 공정함도 사라지고 복지마저 없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은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지름길인 제도의 폭력, 경찰이나 검찰의 폭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 방송을 장악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식으로 김정일이나 박정희가 했던 그런 식의 상징 조작, 여론 조작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가난한 처지에 있더라도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신분도 상승이 되고 자기 실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회는 공정하게 분배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자 부자들이 이 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대중예술 각 분야에서 일정한 비율은 노동자계층과 저소득층과 고아들과 장애인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자녀들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설계를 다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희망 FC를 되살려내야 한다는 게 표창원 교수의 주장입니다. 각 지역에 그 지역 희망 FC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가, 정부가 그 바탕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아이엠피트가 오늘 쓴 칼럼에서 발견을 했었는데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박승일 프로농구 전 모비스 코치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은요, 농구협회 협회장, 한성교가 협회장 할 때입니다. 아마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이런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KBL 프로농구 협회인가요? 프로농구 리그인가? 여기에 명예 직원으로 과거 코치였던 박승일 씨를 위촉을 해서 매달 5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농구 협회장이 바뀌면서 잘라버립니다. 농구 협회 하나의 예산 600억이 넘습니다. 50만 원씩 1년 받아봤자 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항상 필요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애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척 했다가, 그리고 언론지상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은 또다시 관심을 그야말로 갖다 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상층부를 만들고 있는 한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바꿔나가야 합니다. 라디오 평을 순서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